안녕하십니까. 고객 관계 관리의 정삼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이제 고객 확보와 CRM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 마케팅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판매 전략에 있어서는 교체 판매 또는 상향 판매에 대해서 학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고객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고 채널 최적화, 대량 맞춤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마케팅에서 CIS는 물론 초창기에는 CIS지만 이제 CIS에서 CRM으로 발전하는 단계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CIS는 정보죠. 인포메이션이에요. I는. 그 다음에 시스템은 컴퓨터라는 뜻이에요. 과거에는 고객 관리를, 그쵸,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는 단골 손님에서 관계를 유지를 했지만, 이제 워낙 손님이 많다 보니까 고객 정보 시스템은 그래서 최초에 이제 금융기관이나 특히 백화점, 그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그다음에 또 이제 자동차 판매 회사라든지 또는 여행사나 호텔 이런 병원 등에서 업종에서 고객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고객 정보 시스템은 단순한, 그쵸, 뭐 이름, 주소, 뭐 학교, 뭐 이런 등등의 그저 인구 통계학적인 개념에서의 자료를 수집해서 이제 전산에 입력해 놓고 필요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실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2000년까지는 그렇게 해오다가 이제 2000년대에 넘어서면서부터는 고객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우리가 CRM 즉 릴레이션십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 관계는 그쪽 기업이 먼저 주도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고객을 유도하는 그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기업에서는 인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마케팅이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만 그죠, 많은 자료들을 우리가 데이터 웨어 하우스에다가 자료를 분류해서 보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또 주제별로 또는 뭐 세대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데이터 마트를 형성해서 분석을 해가는 이런 고객 관리로 발전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이 이제 실시가 됐던 거죠. 그런 이후에 이런 분리를 작업을 통해서 이제 관계 마케팅, 즉 1대1 마케팅을 실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대1 관계 마케팅을 하게 된 이유는 그렇죠. 고객들이 결국은 기업을 이익을 주게 되는데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죠. 손님들한테 고객들에 대한 라이프 그 스타일이 뿐만 아니라 라이프 가치, 즉 라이프 밸류가 무엇인지, 그래서 라이프 타임 밸류가 무엇인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고객한테도 이득이 되고 기업한테도 매우 이득이 된다는 것을 알고 기업에서는 특히 고객에 대한 생애가치 극대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 이제 CRS에서 CRM으로 발전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그래서 초기에는 그냥 고객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필요한 만큼을 이제 세분화를 한다고는 했지만 그렇게 고급적으로 자료를 생성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신규 고객을 어떻게 획득하는 것이 좋은지, 왜냐하면 기존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새로운 고객들은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고, 또한 잠재 고객, 아주 신규 고객이지만 그 전 단계에서 잠재 고객들이 어떻게 지금 머물러 있는지
그래서 현재 시스템에서 뭔가를 더 자극을 시키면 잠재 고객이 그렇죠. 신규 고객으로 바뀌는지를 이제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차후 이제 우수 고객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과 고객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전략 등을 이제 세우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끝에는 평생 우리 기업에 우리 제품을 이용하게 하는 평생 고객에 하는 전략들로 이제 발전이 되었고, 그것은 결국 평생 고객화 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우리 기업 또 우리 제품을 꾸준하게 가짐으로써 고객들이 어떻게 이제 유지를 하는지, 즉 가치를 극대화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첫째, 측정이 가능한 개량화된 자료들을 그렇죠. CRM에다가 자료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에서는 달성할 가능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제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쉽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작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는 핸드폰이라든지 다양한 여러 가지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매력적이게 콘텐츠를 제작을 해야만 그쵸 고객들은 관심을 갖게 되고 매혹이 돼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싫어합니다. 그렇죠? MZ 시대 세대들은 되게 간편한 걸 좋아해요. 오직 간편한 말도 압축을 해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오히려 더 간편한 걸 좋아합니다. 단순하고.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 SNS가 발전한 이유도 짧은 단어를 빠르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웹사이트 상에서 방문자들이 그렇죠. 타겟을 해서 한 번은 방문을 했어요. 근데 두 번 이상 재방문을 안 한다는 건 뭔가를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들 중에 왜 한 번만 방문을 하고 안 했는지를 조사 연구를 해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리타겟팅이에요. 그래서 타겟팅을 재조정을 해야만 잠재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럼으로써 이제 고객을 잘 유지를 해서 고객 충성도, 즉 여기서 말하는 충성도라는 건 그분 고객한테 우리 단골 손님이 됐으니까 보상을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까를 이제 상기시켜서 또 만들어내서 제공했을 때 고객은 이제 가치가 매우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CRM의 어떻게 보면 목표이자 그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이나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다양하게 그 제품에 따라서 서비스에 따라서 그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략을 갖고 기업을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그 중에 이제 고객을 획득한다는 것은 첫 번째 전략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을 획득하는 이유는 그저 시장에서 경쟁위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왜냐하면 쉐어가 오래 많이 돼 있어야 소문이 나서 저 A란 제품은 남들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왜 관심을 이제 안 쓰고 있었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경쟁률을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럼으로써 특정 고객한테 생애 가치 즉 라이프타임 밸류를 어떻게 하면 극대화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걸 제공했을 때만이 그렇죠 고객이 우리 기업 제품 서비스에 구매를 해서 기업에게 마케팅 전략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즉, 이 고객을 좀 세분화시키면 크게 5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잠재 고객이 있고, 잠재 고객이라는 건 뭐냐면 서비스를 알고는 있어요. 저 A라는 회사는 이름만 대도 상품이 뭐고 로고가 뭐다는 걸 알지만 그냥 나하고는 관심이 없어. 뭐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비스는 알고 있지만 내가 핸드폰을 구매를 사고 싶은데 뭐 젊은 친구들이야 다 있지만 이제 노인이나 또 아주 젊은 대상으로, 그래서 고3에 대해서 핸드폰을 뭐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런 것들이 전략으로는 이제 잠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잠재 고객에서 이제 두 번째는 서비스는 알고도 있지만 관심이 있는 고객. 그쵸. 이제 되게 이제 고등학생 뭐 이제 졸업을 하면 성인이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제 졸업하면 이제 성인이니까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가망 고객들을 이제 대상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망 고객이 관심을 갖게 되면 그쵸 이제 새로운 서비스로 이제 유입을 시키는 것이 이제 신규 고객이 되고, 이제 신규 고객 중에서도 그죠 고객이죠. 이제 실제로 내 고객이지만 고객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사용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한번 구매한 걸로 서비스를 사용하고만 있는 기존 고객으로만 남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신규 되면 충성 고객은 되지는 않지만 그냥 기존 고객으로서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는 있죠. 저도 통신사를 A라는 곳에 한번 했는데 뭐 지금 30년 넘게 변경 안 하고 사용하고 있죠. 그런 거는 저도 무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기존 고객이라서 즉 변화하는 걸 싫어할 수도 있는 고객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존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하는 고객. 이제 모든 기업들은 이 충성 고객이 많기를 전략을 세워놓고 있는 거죠. 왜냐면 지속적으로 구매만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충성 고객은 친구한테도 선전까지 해주고 내 기업처럼 써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걸 해봐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관광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여행사가 있으면 내가 신혼여행 갔는데 친구들한테 그 여행 상품 중에 어느 회사께 누구께 좋다더라 그렇게 해서 뭐 그 회사의 직원처럼 말을 해주는 그죠. 그런 충성 고객으로 유도하는 것이 이제 고객 획득에 있어서의 굉장한 흐름이죠. 그래서 그러나 요즘의 세태에서는 충성 고객이 또 영원한 충성 고객이 있다고 믿으면 또 안 돼요. 기업은. 왜냐면 충성 고객이었던 고객도 경쟁사가 좀 매혹적인 또 서비스 상품이 나오면은 그죠 과감하게 우리 회사를 버리고 경쟁사로 이동해서 잠재 고객으로 변하는 그죠. 이렇게 또 하락으로 맨 밑에의 잠재 고객에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리사이클이 순환으로 돌 수 있다는 것이 고객의 심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객의 분리를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이 CRM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속적인 관계를 얻기 위한 관리죠. 고객 획득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객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른 관리가 또 필요하죠. 그죠? 남녀라 차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세대별로도 차일 수도 있고 같은 세대 같은 성별이지만 또 어떤 그 개별의 특성이 있잖아요. 또 내성적인 외성적인 뭐 이런 것 등등까지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고객 획득에 있어서의 중요한 포인트고, 아주 기본적이지만 이제 정보 기술에 의해서 즉 CRM 그죠 통신과 CRM의 데이터베이스 그 기능 같은 요즘에 발전되는 것은 이제 다 빅데이터까지 분석을 해서 그죠 정보 기술에 의해서 이런 이제 분류가 다양한 툴이 생긴다는 것의 관점에서 관리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CRM은 전사적인 회사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거에 따르는
상대적인 이제 마케팅 전략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말한 이 네 가지 원리가 어떻게 보면은 고객 CRM을 사용하는 목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CRM이 뭐냐 그러면 이런 관계를 꼭 설명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1번에 대응되는 것이 관계를 얻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관계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죠. 고객의 다양한 고객의 성격 또는 특성에 따라서 1대1 마케팅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 CRM의 마케팅이고, 세 번째는 아주 베이스적인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본으로 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딘가에서도 모바일로 마케팅에서도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런 정보를 제공을 받는 거는 다 데이터베이스 기본 하에서, 그렇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 기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술이 그냥 간단히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뭐 개발 요청을 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이 들 수도 있죠. 그런 것 등등의 소프트웨어를 이제 활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 마케팅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전사원적 자원 관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2주차 때 이제 숙제도 제가 레포트 내드렸잖아요. 그죠? 이거 안 내신 학생도 있는데 지금이라도 내셔야 감점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ERP라는, 그죠? ERP라는 관리를 총체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CRM은 어떻게 보면 ERM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ERM은 뭐예요? 전체 사원에 대한, 그죠? 조직에 대한 자원 관리니까, 뭐 회계 관리, 판매 관리, 또는 예약 관리, 뭐 외주 관리, 구매 관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면서 또 고객 관계 관리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이 고객 CRM 관리, 즉 고객 관계 관리는 전사적 자원 관리 내에 또 하나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면은 어떻게 보면 CRM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고객의 획득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래서 CRM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고객 획득하는 목적과, 두 번째는 고객을 이제 유지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관계 마케팅, 1대1 마케팅,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그 다음에 전체적인 회사 전체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런 CRM을 이용해서 이제 판매 전략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 중에 이제 교차 판매라고 해서 클로징 셀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 판매란 무엇이냐면, 한 기업에서 자체를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른 기업에서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까지도 함께 판매하는 전략이 교차 판매예요. 교차, 서로 크로스해서 서로 윈윈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제품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서로 윈윈하면, 뭉치면 가격도 저렴하고 또 품질도 향상될 수 있다는 이제 이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 크로징 셀링이에요. 그래서 같은 고객에게 여러 관련된 상품들을 연관시켜서 판매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도 있지만, 그죠? 핸드폰을 구매한 판매하는 도어에서는, 샵에서는 뭐 그게 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액세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핸드폰 이제 지갑형으로 되어 있는 거, 또 이어폰, 그죠? 또 필터, 뭐 청소 도구까지도 이제 판매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물론, 그래서 하드웨어에는 핸드폰이라고 해서 하드웨어는 뭐 삼성이나 LG 뭐 이렇게 모토로라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주변에는 다른 중소기업들의 제품이죠. 이어폰이라든지 필터라든지, 또는 뭐 나는 이렇게 옛날에는 열쇠고리도 참 많았었어요. 저희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지금 열쇠고리 잘 안 하는데, 저희 때는
복 받으라고 선물할 적에 그 케이스와 더불어서 그쵸 금 한돈 대지 한돈 되는 그를 열쇠고리도 같이 선물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값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열쇠고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친구들한테 선물할 때는 저도 이제 이런 전산과 관련된 그러니까 USB 있죠. USB를 이제 선물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핸드폰과 같이 이제 같이 연결해서 주면 좋죠. 아무튼 이렇게 한 제품을 유사한 것과 관련된 제품을 서로 한 군데에서 이제 판매를 교차해서 하는 것이 교차 판매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사에 이제 코드쉐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죠? 좀 코드쉐어가 좀 지금 학년에서 배우는 학생은 쉽게 이제 아마 CRS 같은 예약, 그죠? GDS 같은 예약, 항공 예약 시스템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제 그걸 배웠든 안 배웠든 여러분들이 한번 항공사에서 생각하는 코드쉐어에 대해서 아시면 그쵸 대한항공에서 예약을 했는데 그쵸 일본 항공하고 또 교차해서 판매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쉐어라 그럽니다. 라든지 아니면 또 교차 판매는 최근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유럽에서 은행이나 보험 상품을 같이 금융으로 묶어서 상품을 유사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또 보험을 파는 것이고 또 보험회사도 또 은행에 같이 적금 상품을 판다든지 이런 것들이 금융의 상품을 이제 코드시 하는 거죠. 그죠? 여행사도 여행사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A라는 상품을 하면은 그쵸? 여행자 보험이 있잖아요. 그것도 연계해 주죠. 그래서 여행사도 이런 보험회사와 교차 판매를 서로 해서 이익을 그쵸? 겉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속으로의 여행사와 그 보험사는 약간의 그쵸? 커미션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차 판매의 사례고 그래서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클로징 세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특히 은행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행 상품과 보험회사 또는 각각만 팔았지만은 현재는 다른 금융회사라는 회사가 개발한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허용된 제도입니다. 이게 이제 그쵸 제도에 의해서 무조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은행이나 보험 또는 증권회사까지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던 것을 금융상품이라고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이런 경계가 없이 모두 판매가 가능하도록 제도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카슈랑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카슈랑스 여러분들이 뭐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시험 보면 이런 것도 시험 문제 나오죠. 방카슈랑스가 뭔지를 간단하게 두 줄로 서술하시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발표해 놓으세요. 그래서 프랑스어는 뱅큐라는 은행이라는 뱅큐의 뜻이 있고 보험이라는 슈랭스라는 용어가 합성화가 돼서 방카 슈랑스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험 상품을 이제 아무래도 고객이 은행에 많이 오지 보험 회사에 가는가 보다. 그죠? 보험 회사 회사에는 방문할 때 어쩌다가 이제 가는 거지. 은행은 수시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은행 창구에서 그쵸.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의 모 은행이 그저 방카슈랑스라고 뭐 이렇게 해서 광고 선전을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방카슈랑스 용어의 의미를 알면서 이것은 이제 1980년도에 유럽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방카슈랑크는 그쵸 2003년도에 처음 시도를 이제 시행을 하기 시작했죠. 일부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에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를 해서 판매가 서로 교차해서 판매하도록 이제 제도화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카
슈랑스의 이제 형태를 좀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서로 제휴하는 원래 첫 번째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은행과 보험사가 서로 교차해서 이제 파는 거죠.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판매 교육 등을 통해서 이제 보험사와 은행 간에 서로 판매를 제휴하는 스타일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자회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손해 보는 것이 좀 있지요, 그죠? 어디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회사 은행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보험회사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이제 생명보험 자회사 설립을 이제 해서 자회사 형태로 두는 방법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조인트 벤처죠. 즉 보험회사와 이제 은행이 각각 공동 출자를 해서 자회사격인 또 보험사를 그죠 따로 만들어서 이제 판매회사식으로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서로 공동 자본을 대서 회사를 새롭게 설립하는 것을 이제 조인트 벤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융지주회사죠. 요즘에는 은행들도 이렇게 이제 지주회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도 뭐 신한지주회사, 국민지주회사 뭐 이렇게 지주회사가 있는데 그 지주회사는 그저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보면 됩니다. 은행,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증권, 그 다음에 카드사 이렇게까지. 이제 이 카드사 이 네 개를 지주회사가 있으면서 다 자회사 스타일로 그룹화 시켜서 만든 거죠. 그래서 보험사를 포함시킴으로써 은행 간 발생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한 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업은 그저 고객을 쉽게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면서 서로 그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으로서 이렇게 은행만 하더라도 금융만 하더라도 이렇게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서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보험이나 증권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이클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권과 은행 보험 카드사가 이렇게 금융 지주회사를 형태를 확장하는 지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좀 살펴보면 그래서 GS 샵하고 또 GS 리테일 공동 개발과 교차 판매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 간단한 식사를 이제 젊은 층들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삼각김밥이다. 그러면 그 삼각김밥을 구매하는 고객한테는 특정 음료를 싸게 공급하는 것이 보면 그것이 이제 교차 판매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뭐 햄버거나 삼각 토스트 그죠? 김밥 뭐 이런 종류를 이런 것들을 간식을 구매를 하면 그죠? 밑에 있는 이런 우유나 그죠? 커피 종류나 두유나 이런 음료를 정상가보다 아주 저렴하게 그죠? 제공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교차 판매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교차 판매는 그 두 회사마다 그죠? 두 회사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뭐예요? 그죠? 투입한 양보다 분모가 투입이잖아요. 인이죠. 그래서 아웃 분자가 매출이 많이 일어나니까 서로 원가는 그죠? 박리담회로 원가는 줄면서 매출이 늘어나니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먹는 음식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또는 바쁜 사람들한테 좋아하는 이제 버거 세트죠. 그죠? 어떻게 보면 버거와 또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콜라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원래는 다 하면 약 그쵸 7,000원 돈인데 다음은 7,000원인데 그냥 버거 세트로 구입하면 6,200원 밖에 안 하니까 저렴해 하죠. 10% 이상 저렴하면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라든지 콜라 이 세 가지가 세트로 해서 크로징 셀링을 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교차 방법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같은 회사 아니냐? 그렇지 않죠. 왜냐면 버거는 회사 거지만 그쵸 음료는 따로 구입해 오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또 감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세트 메뉴 파는 것도 하나의 그루즈 판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 제품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다른 제품과 서비스를 추가로 구매할 수 하는 전략이죠. 이런 것들은 모든 산업에서 거의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있죠. 주변에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핸드폰 구매 시 핸드폰 연관 제품 케이스라든지 또 보호 필름이라든지 핸드폰 보험도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도 구매한 장소에서 같이 구매를 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또 여행사에서도 우리가 관광과 관련돼서 여행사에서 여행사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한 가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사도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패키지 여행사 또 인바운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여행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도매 여행사가 있고요. 또 전문으로 하는 한 가지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 여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 티켓을 파는 온라인 여행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행사를 또 구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반 패키지 여행사는 패키지만 팔아야 되는데 그 외에도 여행자 보험이라든지 또는 입장권이라든지 여기서 패스는 뭐냐면 그죠? 기차 패스라든지 뭐 이런 등등을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 여행 갈 때는 유럽 패스를 여행사에서 사는 것이 현지에 가서 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20%에서 30% 정도 싸요. 그러니까는 이런 여행을 할 적에는 이런 패스, 열차권 또는 뭐 고속패스권, 뭐 입장료 이런 것들은 한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IT 여행사 패키지로 된 상품을 판매를 하기도 하는 거죠. FIT는 뭐냐 개인 손님만 파는데 다른 여행사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나 무드투어의 상품을 갖다가 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전문 판매 여행사나 또는 온라인 여행사들은 항공권과 호텔 상품도 파는 거죠. 이런 것 등등이고 또 여행업계가 숙박업체라든지 또 소셜 커머스라든지 이런 등과 여행 상품을 서로 교차 판매하는 왜냐하면 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와이파이가 잘 안 터져요. 그래서 그런 와이파이와 관련된 것도 칩을 그쵸 사가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교차 판매로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여행 업계는 자신들이 어떤 규모나 상품의 서비스 등을 이제 유통 채널과 관련해서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역량까지도 무시하면서 매출이 발생하는 모든 영역에서 교체 판매를 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특성이죠. 그죠? 왜냐하면 손님이 원하니까 사실은 일단은 손님들이 되게 여기저기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좀 여행 업계가 잘 아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싸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손님의 욕구에 따라서 이렇게 여행업계가 다양한 여행과 관련된 주변 상품들 어느 곳은 또 가방도 파는 데 있어요. 사실은 여행 가방 더 훨씬 싸고 로고도 좋고 튼튼하고 그래서 이 여행업계에서 개별 구매하기보다는 이런 여행업계에서 상품을 구매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업셀링이에요. 업셀링은 크로스셀링하고 다르게 동등한 입장이 아니고 상승 또는 상향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찾고 있는 상품들 중에 유사 상위 상품이나 고급 상품으로 유도하는 판매 전략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CRM의 발달로 고객들이 구매 성향을 분석을 해서 이제 제공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저 잘 모르는 서비스나 제품의 옵션을
알게 되고 또 선택권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익이 매우 더 높게 창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보면 아까 햄버거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그죠, 교차 판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교차 판매는 그죠, 햄버거에다가 그 프라이드를 포함해서 또는 콜라를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고, 이제 상향 판매는 뭐냐면 그죠, 사이즈를 빅 사이즈 꽃배기라 그러나요, 우리 그죠, 이게 외료인데 그래서 좀 빅 사이즈로 판매하는, 크게 그죠, 가격은 조금만 올리면서 그죠, 마늘 양을 크게 한다는, 즉 패드를 이렇게 지금 그리처럼 햄버거를 패드를 한 장 더 얹어주면서 그죠, 가격을 조금 올리는 이런 것들이 상향 판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제 비발디 파크에서의 리프트 세트권이죠. 그래서 세트 단일로 하는 것보다 그죠, 일회 사는 것보다는 뭐 종일권 또 낮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트권을 구매를 하면 몇 프로를 저렴하게 한다는 홍보와 더불어서 구매를 유도시키는 거죠. 또 야간 스키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이런 그죠, 그 파크에서 즐길 거리를 좀 세트로 판매하는, 개별보다는 단일하게. 놀이동산도 마찬가지죠. 하나하나 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씩이라면 그저 3개를 묶어 또는 5개를 묶어서 판매를 하면 저렴하게 한다는 것들이 이제 없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이제 음악 좋아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음악도 한 달에 뭐 몇 곡인데 그죠? 원래는 월 40곡인데 월 이걸 무제한으로 해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가격, 그 핸드폰 요금 가격도 다양하죠. 그래서 저는 요금이 아주 저렴하게 해서 한 달에 23,000원 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막 6만원 8만원 막 그러죠. 기기값 말고도. 그래서 이런 멜론의 음악 상품 이용권처럼 한국당 가격이 낮춰지는 것을 보임으로써 상승 판매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오늘 항공사 교체 판매를 한번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알아두시는 게 좋기 때문에. 물론 다른 수업에서 그죠, 예약 시스템에서 배웠었겠지만 그래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항공사의 교차 판매 전략인 코드쉐어 협정이 있는데, 이 코드쉐어 협정이거나 또는 공동운항이라는 한국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운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표지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한 페이지 내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내로 표지를 만들고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그죠, 반 페이지 정도는 코드쉐어가 무엇인지, 공동 운항이 무엇인지를 써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예를 뭐 대한항공과 뭐 이렇게 항공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출을 제 메일 아시죠? 그래서 제 메일로 보내시고, 파일 이름은요 꼭 학생 이름을 먼저 쓰시고 한 칸 띄고 학번 쓰시고 그 다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고객 확보, CRM을 이용 고객 확보, 즉 관계 마케팅과 그 중에서 판매 전략인 교차 판매, 그 다음에 상향 판매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고객 유지는 다음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